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에르는 또한 말했네. 대변자가 이 말을 하자 첫 번째 제비를 뽑은 자가 곧바로 나아가서 최고의 참주 신분을 선택했는데 무분별과 폭식으로 인해서 모든 걸 충분히 살피지 않고서 선택함으로써 그는 제 자식들을 고기로 먹게 되는 운명과 그 밖에 나쁜 일들을 또한 겪게 되는 운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처 주목하지 못했다네. 그러나 여유를 갖고 검토해 보고서는 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통탄하더라네. 그 대변자가 미리 말해둔 지시에는 따르지도 않고서 말일세. 그는 그 나쁜 일들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는 않고 운수와 다이몬 수호신들을 탓하는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모든 것에 탓을 돌렸기 때문이지. 한데 그는 하늘 쪽에서 온 자들 중의 하나로 전생에 질서정연한 정체에서 살았던 자이며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은 없이 철학은 없이 습관에 의해 훌륭한 덕에 관여했던 자라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처지에 빠지는 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하늘 쪽에서 온 자들인데 이는 그들이 힘든 일로 단련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지. 반면에 땅 쪽에서 온 자들 중에서 다수는 자신들도 고생을 했지만 남들이 고생하는 것도 목격했기 때문에 대뜸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네. 이 때문에 그리고 제비뽑기 운수 때문에 대다수의 혼에게는 나쁜 일들과 좋은 일들의 엇바뀜이 일어났다네. 만약에 어떤 이가 이승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언제나 건전하게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을 한다면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선택의 제비가 마지막 쪽 차례에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저승에서 전해온 이야기에 따를진데 그는 이승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길도 그리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길도 땅 쪽에서 오는 거친 길이 아닌 하늘 쪽에서 오는 부드러운 길을 따라서 올 것 같으니. 어휴, 저기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프리티아를 끝까지 읽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온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만약에 어떤 이가 이승의 삶을 살게 될 때 언제나 건전하게 철학을 한다면 이승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길도 그리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길도. 앞에서도 학문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그 학문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사랑, 이걸 해온 사람이라면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아주 철학하는 사람에게 매우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에르의 말로는 각각의 혼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볼만한 구경거리더라네. 보기에 딱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기 때문이라는군. 대개는 전생의 습관, 전생의 익숙함에 따라 선택을 하더라네. 이를테면 그는 이전에 오르페우스의 것이었던 혼이 백조의 삶을 선택하는 걸 보았는데 이는 여인들로 인한 자기의 죽음 때문에 갖게 된 여성에 대한 미움에서 여인 안에 잉태되어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아서라는 걸세. 그런가 하면 타미라스의 것이었던 혼은 밤꾀꼬리의 삶을 선택하는 걸 보았다더군. 또한 백조가 인간의 삶을 선택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도 그리고 다른 음악적인 동물들이 마찬가지로 그러는 것도 보았다더군. 20번째 제비를 뽑은 후는 사자의 삶을 선택하더라는 게야. 이건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혼이었는데 이 혼은 무장에 대한 판결을 기억하고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피했다는 게야. 그 다음의 혼은 아가멤논의 것이었다네. 이 혼은 자신의 순환으로 인한 인간 종족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독수리의 삶으로 바꾸었다는군. 아탈란타의 혼은 중간쯤의 차례를 추첨했는데
한 남자 운동선수의 큰 명예들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걸 취하더라네. 이 혼 다음에는 파노페우스의 아들 에페이오스의 혼이 여성 장인을 부르러 옮겨가는 걸 그가 목격했다네. 멀찌감치 끝쪽 차례에서는 익살꾼 테르시테스의 혼이 원숭이 차림을 하고 있는 걸 보았고 한데 우연히도 오디세우스의 혼이 모두 가운데서 맨 나중 차례를 뽑아 선택을 하러 나아갔지만 이전의 고난에 대한 기억 덕에 명예욕에서 해방되어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편안한 사인의 삶을 찾고 있다가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로 어딘가에 그냥 있던 걸 가까스로 찾아내고선 그걸 보는 순간 말하기를 설령 자신이 첫 번째 제비를 뽑게 되었더라도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반가워하며 그걸 선택하더라는 걸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짐승에게서 사람들로 또한 서로로 이행해 가는데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사나운 것들로, 올바른 것들은 유순한 것들로 바뀌었으며 온갖 섞임이 이루어지더라네. 예, 이게 이 단락의 맨 처음이 혼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볼만한 구경거리이더라네. 아주 흥미롭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백조, 또 타미라스는 밤개꼬리, 아이아스는 사자, 아가멤논은 독수리 등등.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뭘 선택할지 또 이제 그 동물은 사람으로 또 사람은 동물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각각 그 혼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는 구경거리이들 안에 이제 이런 예로 여러 가지 그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어쨌든 모든 혼이 자신의 삶을 선택한 다음 제비 뽑기를 했던 순서대로 차례로 라케시스에게로 나아갔다네. 여신은 각자에게 각자가 선택한 다이몬을 그 삶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선택된 것들의 이행자로서 날려보냈다네. 다이몬은 혼을 먼저 클로토에게 인도하여 여신의 손과 방추의 회전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아래쪽으로 가서 제비뽑기를 한 혼이 선택한 운명을 확인받았다네. 여신과 접촉한 다음 다이몬은 다시 혼을 아트로포스가 운명의 실을 잡는 대로 인도하여 일단 온 운명의 실은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군. 그리고선 더 돌지 않고서 이곳으로부터 아난케의 옥자 아래로 갔다네. 그가 이를 통과하고 다른 혼들도 통과한 뒤에 그들 모두는 무속도록 이글거리며 숨이 막히게 하는 무더위를 뚫고 망각, 레테의 평야로 나아갔다네. 이곳은 나무도 없고 땅에서 자라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네. 그런데 이미 저녁도 되고 해서 그들은 무심의 강 옆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냇물은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라네. 그래서 이 물은 모두가 어느 정도는 마시기 마련이지만 분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정도 이상으로 마시게 된다네. 일단 이를 마시게 된 자는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된다는군. 그러나 그들이 잠이 들고 밤중이 되었을 때 천둥과 지진이 일더니 갑자기 그들이 이곳으로부터 저마다 뿔뿔이 출생을 향해 마치 유성처럼 위로 이동해 가더라네. 한데 에르가 그 냇물을 마시는 건 제지당했다네. 물론 자신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제 몸속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꼭두새벽에 눈을 뜨자 자신이 화장을 위한 장작더미 위에 이미 놓여있는 걸 보게 되었다네. 자, 거기서도 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망각의 평야와 무심의 강인데요. 이 무심의 강은 그 무심의 강에 해당되는 각주에서 보시듯이
망각의 강이라고 해도 돼요. 망각의 강. 표현만 무심의 강. 멜레테스 포타모스. 그런데 앞에 망각의 평야라는 말 썼듯이 무심의 강도 망각의 강이라고 해도 괜찮은 같은 뜻인데, 자 이제 혼이 그렇게 제비와 삶의 표별을 하나씩 걷고 이 레테의 평야, 망각, 레테 평야를 걸어옵니다. 근데 이제 몇 날 며칠을 흙먼지 속에서 또 뜨겁고 물도 못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급기야 요게 이제 무심의 강이기도 하고 멜레테스 무심의 강이기도 하고 의미상 망각의 강이기도 한데 여기에 도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몇 날 며칠 흙먼지 속에서 물도 못 마시고 떼약볕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한참 양껏 마시게 되고, 마침 이 주인공 에르는 무엇인가가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깨어났다는 거지. 열 이틀 만에 장격전기에서. 그런데 마신 물이 뭐야? 망각의 강의 물을 마셨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일을 깡그리 잊고 다시 새로운 세상에서 삶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지.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말로는 저 세상. 영어도 똑같아. that world. 그리고 독일어로는 이런 똑같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부사형을 한번 써봅시다. 옌자이츠. 한자로는 피차, 저피 2차인데 피차 일반이다 할 때 요거는 꼭 저 언더, 피안 들어보셨죠? 주로 정교적인 세계를 저 언더, 피안이라고 합니다. 요게 어떤 언어든지 꼭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that world니까 this world. 부사형으로는 디스자이츠라는 독일어로는 요게 그런 부사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안, 피안보다는 좀 덜 쓰지만 차안, 피차 일반이라 할 때 그 이 저하고 똑같아요. 그 플라톤 철학의 성격을 이런 에르 신화와도 관련시키고 또 그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that 월드리 니스. 이 니스는 이제 아시는 대로 주로 추상명사를 만드는 어미. that 월드리 니스. 요 만든 말이에요. 요런 성격이 강하다. 요런 성격이 강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에르 신화의 맨 마지막 장면, 레테 평야와 레테 강.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 각주를 읽을 텐데 알레테이아 히라고.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가 진리. 이제 라틴어로 베리타스고. 여기 이제 바르하이트고. 독일어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가 없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테를 거스르는 거지. 레테를 역행하는 거지. 그걸 진리라고. 요거는 이제 그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 앞에서 상당 존재와 시간을 읽어보면요 히라브 투성이에요. 존재와 시간이. 그런데 그 알레테이아 얘기할 때 그 알레테이아란 말은 여기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각주 각주 몇이야? 97. 네, 거기를 읽어봅니다. 각주 97. 망각의 평야, 레테스 페디온에 대한 언급은 문헌상으로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개구리들 186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드로스 248b6에 나오는 진리의 들판, 알레테이아스 페디온이 이와 대조되겠는데, 망각의 평야에는 아래 621c에서 언급되는 망각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신화를 플라톤이 동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상기 아나무네시스 설이 진리 알레테이아 인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헬라스 말로 진리는 어원상으로 비망각, 아레테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진리 인식은 우리의 인식 주관이 망각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강력한 시사를 그가 이 신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는 이제 망각의 평야, 망각의 강 이렇게 이야기식을 했지만 이것이 그 주는 의미는 매우 큰.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 비망각 상태. 진리란 비망각 상태. 그래서 그 진리는 비망각 상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플라톤이 지금 각주에 아나무네시스, 아나무네시스 요거를 우리가 흔히 상기라고 번역합니다. 상기. 예,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인식론을 상기설, 상기설. 아나 다시 무네시스 기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기억에 떠올린다. 그래서 한자로 상기라고 합니다. 인식이란 상기이다. 그 플라톤 인식론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상기설, 아나무네시스. 요거는 영어권에서는 딱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꼭 요 단어만 씁니다. 레콜렉션. 요 자주 쓰지는 않는 레콜렉션. 자주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꼭 요 상기 떠올린다는 건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저 세상에서 무심의 강을 건너 이 세상으로 이제 태어나는 건데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근대에 가게 되면 두 가지 흐름이 대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와 로크, 보통 이성주의, 합리주의, 합리론, 이성론 이렇게 표현하는 쪽하고 경험주의, 경험론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데카르트가 본유관념이란 말이에요. 본유관념. 이것도 일본 학자들이 쓰기 시작한 말인데 본래 있는 마찬가지로 생겨가지만 그 의미는 이게 더 분명해요. 생득관념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관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사람.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요거는 경험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으면 신은 존재해요. 이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데카르트는 그렇게 봤어.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수학적 진리. 2 더하기 3은 5이다. 이게 경험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데카르트는. 반면에 이제 그 로크 같은 사람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말이 타블라 라사. 타블라 라사. 이건 이제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서판. 예전에는 이제 작은 그 칠판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메모도 하고 계산도 쓰기도 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서판. 영어로는 그 같은 의미로 화이트 페이퍼. 그래서 백지설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났고 경험을 통해서 그 백지에다가 뭐라고 그려나가는 것이 인간의 인식이다. 요 두 가지 조류가 대립하는데 요쪽은 플라톤주의인 것이죠. 플라톤의 지금 여기 요 이야기를 아주 충실하게 계승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본의관념, 생득관념을 주장하는 것은 플라톤주의를 계승하는 건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요거를 마치 이 데카르트의 본의관념에 해당되는 또 수학적 진리 이것을 매논이라는 데 앞에서 매논. 그래서 이 대목을 얘기하려면 꼭 매논을 얘기해야 돼. 매논이라는 대화편에서는 노예 소년하고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데 노예 소년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계속 묻기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적이 없어. 가르치지 않아. 계속 묻기만 해.
계속 땅바닥에다가 이건 4개의 각이 있다. 요거를 사각형이라고 하지. 예, 그 정도 저도 압니다. 그러지? 근데 요것과 요것이 다 같아. 그럼 이걸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 요건 직사각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이게 그래서 계속 그때 노예 소년이 답할 수 있는 물음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 뭘 드러내는가? 정사각형이라 하고 한 변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것의 대각선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 루트 2 아니? 이렇게 물으면 이거 알 턱이 없지. 그 기하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말을 한동안 계속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묻고 답하고의 맨 마지막에는 이 기하학을 배운 적이 없는 소년이 루트 2를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매논이라는 게. 응?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제 플라톤의 그 인식과 관련된 주장.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지금 에르시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망각의 평야, 망각의 강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 지금 플라톤의 인식과 관련한 이런 주장과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오늘 이걸 이제 접한 분들도 동의할 수도 있고 여기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과연 인간은 태어날 때 무엇인가를 알고 태어날까?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날까? 이게 무엇인가를 알고 태어난다는 것도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유전 정보 그런 것과 관련시킨다면 이미 인간에게 어떤 유전 정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 이제 그런 것과도 연관시켜서 한번 플라톤의 이 주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래도 또 여전히 논란 중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의 책도 있는데 네이처냐 너처냐 인간의 일단 이제 본성이라고 해야 되겠지. 태어날 때의 본성이냐 이제 영어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양육의 결과냐. 인간은 어떤 것으로 태어나는 존재인가, 어떤 것으로 길러지는 존재인가. 이제 속편하게 생각하면 둘 다다. 그래놓고 사람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르다. 이러면 이제 속은 편해. 근데 둘 중에 뭐냐? 이러면 이제 이게 간단치가 않다. 그런데 플라톤은 인간은 그렇게 백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로 결정되어 있고 뭔가를 알고 태어나는 존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그거를 지금 망각의 평야와 망각의 강. 에르는 여기는 이제 애매하게 표현됐어. 뭐라고 표현되냐면 에르가 그 눈물을 마시는 건 제지당했다 네. 뭐가 제지했는가는 안 밝혔어. 그런데 에르는 마시지 않고 이제 했어. 그 말은 뭐야? 열 이틀 경험한 것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아가멤논은 독수리를 택했고 이걸 만약에 그때 에르도 떼약볕에 망각의 평야를 걷다가 뚝뚝뚝 마셨으면 이걸 말할 수도 없는 거였지. 어디 가서 물 마실 때도 또 자존심을 가지고 못 마르다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마시니까 그게 또 망각의 물이면 어떡할 거야. 인식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 무심의 강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청주에
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청주 시내를 관통하는 개천 이름이 무심천이야.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일 수가 있나? 그 지명 중에 철학적인 지명, 철학적이라고 하는 것도 현지 주민들이 모르는 채로 이제 사는. 여수는 주역 그 괴사라고 하나 효사라고 하나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야. 금색여수, 순천도, 순천자, 역천자, 순천자 전하고 역천자 망이라. 이거 보통 지명이 아니고 또 순천이 고향인 사람이 순천 여수. 이런 이제 아주 이제 그거는 좀 뭐랄까 그런 이제 좀 철학적인 그런 지명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명도 있는데 청주에 가니까 청주 시내 그 한복판에 흐르는 보통은 이제 그러잖아. 별로 재미가 없게 광주는 광주천, 전주는 전주천 이런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청주천이라고 안 하고 무심천 그러길래 야 청주는 철학적인 도시구나 그런 적이 있었어. 그 무심의 강, 무심의 천이 각주 98에 아멜레테스 포타모스. 포타모스가 강인데 강 포타모스. 포타모스로부터 나온 단어들을.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까 메손 나왔는데 메손도 나왔고 포타모스도 나왔어. 그러니까 두 강 사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 그게 메소포타미아죠. 그 다음에 히포타모스. 히포스는 말이고, 이건 강이야. 뒤로부터 이래. 이제 줄여서 그냥 히포 이렇게 하는데 히포포타머스. 미국의 워싱턴을 관통하는 강 이름은 포토맥이에요. 포토맥. 근데 사실은 포토맥은 그냥 강이야. 그러니까 포토맥 강 그러면 안 돼. 강이 되는 거지. 저거 뭐요? 이제 인디언들이 저거 뭐요? 강이야. 그래서 포토맥이지.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다 뒤에다 강자를 붙이니까 포토맥 강 그러면 강 이리 되는 거지. 사실은 나일도 원주민 발음으로는 강이래. 나일. 그러니까 저거 뭐니? 강이야. 이랬던 거지. 근데 이제 나일 강 그러면 강 이리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멜레테스 포타모스 내용은 망각의 강하고 똑같아. 망각의 평야, 망각의 강. 에르는 누군가가 제지를 해서 물 마시지 않아서 10리터 동안 보고 겪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테 말할 수 있었고, 창성이 없는 사람들은 양껏 마셨어. 그러면 깡그리 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지. 전생에서 내가 독수리였는지 사자였는지 늑대였는지 이리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 달락 남았어. 이제 마지막 한 달락. 글라콘 그리하여 이 이야기가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었으니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또한 구원해 줄 것이며 망각의 강 또한 잘 건너서 자신의 혼도 더럽히지 않게 될 걸세. 한데 만약에 우리가 혼이 불사의 것이며 모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고서 내 주장에 설득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윗길을 가며
모든 면에서 분별을 갖고 올바름, 정의를 수행할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도 그리고 신들과도 친구이기 위해서일세. 바로 이 이승에 머무는 동안이나 또는 경기의 우승자들이 성금을 거두어 들이듯 올바름의 상을 받게 될 때나 말일세. 그리하여 이승에서도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한 그 1000년 동안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잘 지내게 될 걸세. 이게 이제 이 많은 분량의 플라톤 폴리테아의 마지막 단락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 그 1000년의 여정, 1000년 동안의 여정 거기에 대한 이제 마무리 발언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맨 마지막 우리는 잘 지내게 될 걸세. 여기 이제 기본형은 에우프라테인이에요. 에우프라테인. 그런데 우리가 주어여서 그 변화형 에우프라토멘 원문 텍스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형은 에우프라테인. 우리가 이제 그 오늘 긴 여정의 10분까지 왔으니까 아까도 나왔어. 아가토스 카코스 기본 형용사상 아가토스 카코스 굿 앤 배드. 에우는 요 아가토스의 부사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웰에 딱 하고 우리말로는 잘 그러면 다 잘 돼요. 잘. 그래서 에우프라테인 그러면 사실은 to well 영어로는 잘 지내는 것, 잘 산다는 것. 비슷한 표현이 에우젠이 있어요. 이건 이제 to live well이야. 플라톤이 26개 내지 27개의 많은 대학교를 썼고 그 중에서 양으로 무지하게 방대한 10권으로 된 국가를 우리가 오늘 완독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뤄지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그 세분화된 표현이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교육철학, 종교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5만 가지를 다 여기서 문이 삼고 있잖아. 그런데 이 대화편뿐이 아니라 다른 대화편도 있잖아. 그 플라톤이 쓴 수많은 대화편을 하나의 표현으로 그 모든 플라톤 철학을 하나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폴리테이아 맨 마지막에 에우프라테인. 그리고 에우제는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소박하고 상식적이라고 할까? 그 플라톤이 여러 대화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주제 속에서 결국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의 표현으로 하자면 잘 산다는 거, 잘 지낸다는 거. 그래서 이 긴 논의의 맨 마지막을 우리는 잘 지내게 될 걸세 에우프라테인 할 것이다. 에우프라테인으로 끝난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 에우프라테인이라는 말의 쓰임새. 요거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우리가 이제 여기 몇 분은 1월달에 그리스를 갈 텐데 그리스 가면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만나면 칼리메라, 야사스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에서나 인사를 하는데 에우프라테인은 고대나 현대나 똑같아요. 편지를 쓰잖아. 그러면 에우프라테인으로 시작해서 에우프라테인으로 끝나요. 지금도 그래. 고대도 그렇고. 이제 김우지 박사가 제칠사안이라는 플라톤의 제칠사안을 많이 중요한 큰 비중으로 다룬 논문을 이제 썼는데 그 제칠사안뿐이 아니라 모든 사안은 에우프라테인으로 끝나서 시작해서 에우프라테인으로 끝나. 우리하고 똑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도 편지 쓰고 엽서 쓰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우프라테인 그 제칠사안 등등 그 제칠사안뿐이 아니라도 제6, 어떤 그 사안도 다 원문을 보면 에우프라테인. 그런데 마침 긴 논의 끝에 에우프라테인으로 끝내도록 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플라톤 철학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사실은 너무 소박하게도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에우프라테인, 플라톤 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 에우프라테인이다. 그런데 이제 에우프라테인하고 밀접한 연관관계. 그래서 나는 이제 에우 삼총사라는 말을 좀 쓰는데 여기 나오는 에우프라테인. 그다음에 에우 다이모니아. 지금 읽은 부분에 다이몬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다이몬은 우리가 이번 학기 여러 번 했고 수호 정령. 고대 세계 사람들은 각자에게 각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수호 정령. 요게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수호 성인이 됩니다. 세례명. 그 수호 성인. 그러니까 유럽 서양 사람들은 계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크게 부상당할 뻔했는데 놀라기만 하고 안 다쳤어. 그러면 나의 수호 성인이 양쪽에 옆구리를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나를 안 넘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명이 테레사면 테레사 성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구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독교 세계에서의 수호 성인이 하는 역할이 고대 세계에서는 수호 정령. 그게 다이몬. 그래서 나의 다이몬이 웰한 상태에 있는 것, 요게 행복. 행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을 언제 이것도 한번 했을 겁니다. 독일어권에서는 아예 번역하지 않고 독일어식으로 오이 데모니, 독일어식으로 오이 데모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걸 번역하려면 독일어식으로는 굉장히 글릭 젤리히 카이트. 아이고, 카이트는 이제 추상명사를 만드는데 젤레, 내 혼이 글릭, 행복한 상태. 이제 번역하기가 뭐지 애를 써. 그러느니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발음만 독일어식으로 해서 에우 오이 데모니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걸 뭐라고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영어는 더 이상해요. 영어는 해피니스 이건 뭐 그러니까 해피하다 이거는 아까 그 운명과 운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운명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지. 숙명. 숙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오래되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가 있는데 숙제. 적이 있는데 숙적이 있어. 나쁜 것도 있지. 숙변. 그러니까 숙은 항상 오래되고 무겁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하고 운수하고 그 다음에 운명보다 더 숙명. 그 이제 숙명은 이제 페이트. 라틴어로 파툼에서 더 기분. 인간에게 주어진 것.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숙명이라고 생각하죠. 응? 그래서 해피니스 가지고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해피 이거는 조금 하면 그냥 해피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 나의 수호 정령 다이몬이 외란 상태. 에우프라테인, 에우젠, 에우다이모니아. 그 다음에 요즘은 에우타나시아. 타나토스가 소문자로 하면 죽음이고 대문자로 하면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좋은 죽음. 그래서 이 에우 삼총사. 에우 삼총사하고 밀접하게 에우가 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우프라테인은 웰빙. 그 다음에 웰 에이징. 그 다음에 웰 다잉. 에우타나시아는 직접적으로 웰 다잉. 잘 죽는다. 잘 시간을 먹는다는 것. 잘 시간을 먹는다. 너무 어렵죠? 그냥 그 몸만 시간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시간이 묵으면 묵을수록 되면 될수록 좋은 거. 간장, 된장, 고추장. 근데 사람도 그래야 돼. 사람도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욕심과 투정과 자만과 온갖 그냥 그렇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 먹는다는 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웰빙이에요, 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번역도 안 하고 웰빙. 무슨 뭐 웰빙 음식.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웰빙 인테리어래. 뭐 황토 벽지를 바르고 어떻게 하면 웰빙 인테리어라고? 요 얘기하면서도 결국 학문 얘기하고 철학 얘기를 했는데 철학하는 상. 제철 음식 먹어주고 틈난 대로 런닝머신 타가지고 절대 웰빙이 안 되지. 비잉은 철학에서는 존재. 그러니까 비동산, 비동산, to be, being, 자인, 에트르, 에이나이, 에세, 비동산은 전부 존재. 그러니까 웰비잉은 나의 존재가 웰한 상태, 나의 존재가 최적의 상태에 있는 것. 근데 이게 제철 음식 먹어주고 틈나는 대로 러닝머신 타가지고 나의 존재가 최적 상태가 되겠냐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지혜에 대한 사람, 철학. 철학하지 않고 이거 황토백지 발라가지고 웰빙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에우프라테인은 인사말이라고 했죠. 요 인사말 중에 페어웨이 구조를 요거는 항해란 뜻이에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바다에 항해.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잘하는 거. 요것도 안녕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밍웨이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된 것 중에 Farewell to Arms. 해밍웨이 그 장편 소설들은 누가 초기에 번역을 운율감 있게 잘 번역했어요.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처음 번역이 중요한데 For whom the bell tolls. 또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자리거라. 해밍웨이 장편 소설들은 번역을 잘했어. 이 다 영화로 됐고 어려서 그 소설 읽고 해밍웨이 영화를 보면서 막 가슴을 저리고 그랬었는데 해밍웨이 소설을 만든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나의 오래된 연인.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는 잉그리드 버그만, 그리고 무기여 자리거에서는 제니퍼 존스. 오래된 나보다 연상인데도 그 영화를 보고 그랬단 말이야. 그 예전에는 우리가 PC 통신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안녕도 길어. 그래서 안녕하세요도 길어. 그래서 안녕. 이렇게 안녕. 그래서 요 페어웰이 안녕인데 요 인생의 바다에서 잘 항해하는 것을 앞 뒤를 바꿔봐. 그러면 웰페어야. 요것도 언어적으로 같은 거예요.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잘하는 것, 그게 오늘날 웰페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복지야. 우리가 이제 제법 긴 시간, 내 기억으로는 2월 20 며칠 날 인트로덕션 특강을 했고 3월 둘째 주부터 해서 무려 12월 4계절을 다 보냈어요. 국가, 일본에서 10권까지. 게다가 이제 저의 세미나 방식대로 소크라테스 상대방 각주를 읽느라고, 특히 오늘같이 소크라테스 읽으려면 그냥 목이 아플 정도로 그 많은 분량을 소크라테스가 읽어야 되잖아. 그렇게 한 게 4계절 폴리페이와 함께. 이건 나는 전무 공무원. 보통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한다, 인문학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보통 2시간, 3시간 한 번 하든지 조금 길게 해봐야 이제 한 2-3번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계절을 거쳐오면서 오늘은 완전히 겨울이 됐잖아. 그 느지막한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보내면서 폴리테이아 10권을 다 읽었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폴리테이아를 처음 읽을 때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 나는 세상 사람들을 둘로 구분한다. 폴리테이아를 읽은 사람과 폴리테이아를 읽지 않은 사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폴리테이아를 읽는 분들, 그 고전을 이렇게 끝까지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을 끝까지 읽는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함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사에서 고전 중에 하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 이 폴리테아를 끝까지 읽는 엄청난 일을 이건 이제 우리가 해낸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